네. 그럼 다음은 발제 순서입니다. 먼저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 초대받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Truly speaking, 저 2003년도에 모 정당의 이 계양갑 공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입성을 했더라면 저도 상당히 그 연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셨던 분들은 다 오선하셨더라고요. 그 모 정당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5년 전에 탈당을 하고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좀 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경찰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런 연조를 해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우린 좀 어려운 일이죠. 2017년도 도널드 트럼프가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를 해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당신은 FBI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이 조직의 어떤 그 리더십을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당신을 해임한다. 이게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최근에 제임스 코미의 그 딸인 연방 검사죠. 그것도 또 트럼프와 좀 신기가 불편했는지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 지간이 다 연방 검사 출신인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 당시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났을 때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제 학교 선배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게 제가 칼럼을 썼죠. 대한민국 서울경찰청장 제임스 코미를 좀 본받아라. 근데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경찰 출신 현역 의원분들도 상당히 계시지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국감장에서 나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지 않고 조직한테 충성을 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하물며 검사처럼 직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법률상의 자격이나 권한이 부여된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소위 일개 경찰청장, 우리 한 100여 명 가까운 차관급 수장입니다. 지금 경찰청은 차장 체제죠. 국수본부장. 청장이 없습니다. 벌써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비어 있는데 서울청장이 하겠습니까? 동작경찰서장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그 정치인, 소위 실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씨죠. 원내대표까지 지내던 분이 그 관련된 사건을 일개 동작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이나 경찰청에서 냅두는 거죠. 왜? 흔히 말해서 이러한 정치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잘해야 본전입니다. 정권 바뀌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가공인 제1호 테러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새로 지금 발족을 해서 이게 이제 국가공인 테러. 저는 국가공인 무슨 금메달 좀 표현도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 경찰이 정권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매번 바뀝니다.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동작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요원들은 1인당 한 4, 50건씩 사건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민생치안 업무에도 바쁜 이 사람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면 동작경찰서장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 차장, 지금 대행처장이긴 합니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는 받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저도 경찰인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사건일수록 하급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든 서울경찰청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이 권력은요, 10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경찰 관련해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권에 좀 아쉬웠던 게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의도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좋지 않은 관행인데 결국 지금 와서 다 원상 회복하고 그때 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명예회복이 돼서 다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 14만 정도 되는 경찰이 지금 국민의힘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뭐 경찰 출신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건데 통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경찰관들 뭐 처우도 개선하고 앞으로 더 잘. 아마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심 물론 전부는 아닐 겁니다. 경찰관들도 아마 개개인으로 정치적 성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 경찰에 대한 어떤 그 입법부에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내심 아마 지금 상당수의 그 경찰관들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야당의 시절이지만 그때 좀 되도록 좀 경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이루가 이런 일로 특검까지 사실 경찰에 저는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핸드폰 뭐 이런 거 충분히 경찰은 이 포렌식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지죠.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장 입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전화도 받고 아마 대한민국 경찰서장이 이 집권 정당의 실세로부터 했던 그 직간접적인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과연 미국의 FBI 국장도 하지 못하는 이런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근원적으로 한국의 어떤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뭐 경찰이 지금 수사를 늑장을 하고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로 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또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 수사 잘못한 사람들 불려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경찰청도 이 경찰은 사실은 물론 대통령 임명하는 보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는요 2024년 기준으로 53명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대한민국 검사장은요 명함이 뭐라고 쓰냐면 바이스 미니스트라고 쓰더라고요. 차관급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분 보장과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들조차도 이런 정권 관련된 수사에 미온적이고 또 이렇게 안 되니까 특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전 정권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방탄하셨습니까? 지금 뭐 다 밝혀지잖아요. 물론 뭐 또 지금 특검도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기관이 더군다나 10월 달이 되면 이 경찰과 검찰 또 공소청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은 경찰이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또 제대로 된 법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정치인이 연루됐든 일반 서민들에 관련되었든 경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보다는 최하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이 형사사법기관의 그 재편 시기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방향성을 야당 입장이신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어떤 설계를 해서 다음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어떤 입법자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경찰의 이 늑장 수사는 당연히 뭐 저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제가 다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경찰청 차장 또 국가수사본부장 또 동작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은 이 임기가 수십 년이 아닙니다. 길어야 2년입니다. 정말 공직자로서 30년, 40년 근무한 이 경찰 간부들 이제는 대통령 물론 임명하셨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소신과 양심에 맞게 적절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국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국론이 거의 뭐 이분돼 있잖아요. 이건 저는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어도 이 검찰이나 경찰이 그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상당 부분의 이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이 특검이 필요한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또 공소청 앞으로 이제 중소청까지 새로운 권력기관 재편 시기에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입법자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실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앞으로 이 경찰이 이러한 사건 수사에 대한
장기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를 좀 갖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그런 표현을 하셨죠. 뭐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치안 업무에 대한 어떤 그 위상, 그거 아마 약속 지킨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국의 정치인들은 저도 뭐 오래전에 이 국회 정문까지 왔다 갔지만은 너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대로 경찰에 대해서 그 위상을 세워줬더라면 이런 또 역사적 전철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차관급 대우를 받은 검찰도 이 권력 수사에 칼이 무뎌지는데 이 청장 한 명인 경찰청장만 바라보고 있는 14만 조직이 얼마나 권력에 휘둘리겠습니까? 흔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낮게 낮춰놔야 부려먹기 쉽다. 참 이게 대한민국 21세기에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이러한 그 민감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 경찰의 어떤 그 변화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법률가 출신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20명씩 변호사 그 출신들을 경찰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50명, 100명씩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정말 자기 신분에 대해서 또 전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도 이미 언급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마련이 된다면 이번 기회, 이번 정권에서는 뭐 정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수는 있지만 향후에라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찰이 위상,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7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수사권이 박탈당하는 참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물론 뭐 논자에 따라서는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사회적, 신분적 보장을 받으면서도 그 역할에 미흡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향후의 공소송 검사들 또 앞으로 발족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정말 시민과 국민들에게 부끄럼 없는 공직자로서 자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야당 입장에서라도 그러한 어떤 그 조직이 제대로 그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경찰은 더욱더 신념을 갖고 또 소신을 갖고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비판을 받지 않고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경찰이 노력해 주시길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